안녕하십니까. 도기한의 경명의 도기한입니다. 오늘은 성공 비법 시간이죠. 얼마 전에 했던 그 본동에 있는 거죠. 강북구 본동 수유역에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자꾸 수유동 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제로는 강북구 본동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뭐 거기가 비슷하죠. 그냥 옆 동네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실 거는 이제 그럼 어떤 경우에 법정지상권 토지를 매입해도 되는가? 실제로 보면은 저도 법정지상권을 투자를 해 보면 이 투자에 있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오랜 기간 많이 묶였다 이렇지만 실제로는 1억 안쪽으로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이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도 시세가 상승을 하고 있고 부동산 불경기라고 불려지던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땅값은 조금씩이라도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데에서는 뭐 후회는 없죠. 그리고 두 번의 소송을 했었죠. 첫 번째 지로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게 1 심에서 이제 그치고 한 45만 원씩 몇 년을 받다가 두 번째 지료 소송에서는 64만 원 정도 해서 1 심과 2 심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60 한 4-5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 후회 없는 거죠. 시세는 시세대로 오르고 월세는 월세대로 받는 거니까 굉장히 나름 뿌듯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가 이제 법정지상권 토지의 이제 정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법정지상권이 옛날에는 이제 큰돈이 되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제가 그 소개를 해 왔던 본동에 있는 법정지상권 토지야말로 큰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읽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법정지상권 토지를 매입해도 될까요? 우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현찰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매매가 자유롭지 않다. 그렇죠? 세 번째는 지료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소송을 통해야 한다. 요거죠. 그러므로 법으로 오랜 시간 소송할 생각을 갖고 투자를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만일 현찰이 충분하지 않는 투자자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우선 법정지상권 토지에 입찰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 경매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단기 매매를 집중을 하죠.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경매는 밥 먹듯이 해야 되고 수시로 해야 되고 평생 해야 됩니다. 그런 조건에 비춰봤을 때 자기가 가진 자본으로는 이 조건을 성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가진 자본으로는 단기 매매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이제 경매 투자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단정적인 사고방식이죠. 단절을 되는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가장 제일 쉬운 수단으로 자신의 거를 사고팔고를 수시로 하겠다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걸 꼭 아셔야 되고요. 왜 잘못된 건지는 제가 다른 어떤 무료 강의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런데도 뭐 여기서 이제 특별히 그 어떤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또 시간을 내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읽어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에 투자해 보고 싶다면 법정지상권에 투자를 해 보고 싶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발될 소지가 강한 매물을 찾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개발하고 연동된 법정지상권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정지상권은 오랜 시간 동안 땅 가격인 지료만 청구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오랜 시간을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을 본다면 결국은 뭡니까? 개발될 소지가 강한 매물을 찾는 게 좋습니다.
개발될 소지가 강한 매물을 찾는다는 것은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 낡았다는 얘기죠. 그럼 지상의 건물이 낡았다는 것은 그 지상의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제적인 것이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넉넉하지 않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료로 공격을 했을 때 그거를 너끈하게 받아치우기에는 힘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낡은 집을 공략하면 건물의 매입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낡은 지역, 재개발이 될 소지가 있는 지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계속 이 창이 떴었는데 이 창이 떴을 때 이렇게 조치를 안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층수가 높은 것보다는 향후 건물을 별도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낡은 단독주택이 좋습니다. 단층이 좋죠. 그리고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이 좋겠죠. 공동주택보다는 한 명인 단독이 더 좋을 겁니다. 인제 협상할 때 용이하다라는 거가 좀 있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매입 협상을 할 때 인제 쪼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인제 이런 말을 한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제 물론 또 공동주택이 있다 보면 피고를 많이 둬 가지고 지료 소송을 할 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지만, 뭐 그거는 그다지 뭐 필요한 일은 아니죠. 어 어차피 변호사 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층 주택에 혼자 있는 소유자를 상대하는 것이 그래도 공동주택의 다수의 상대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편한 건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보다도 단층을 임의로 썼을 때 이제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시죠. 만일 여러분이 가진 돈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법정지상권 투자를 망설여야 합니다. 돈이 많지 않을 경우에. 그다음에 돈도 별로 없는데 어렵고 복잡하고 장시간이 걸리며 담보대출이나 매매도 용이하지 않는 물건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쵸? 어 이거는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것도 부자 될 기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부동산하고 이렇게 친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이 그 사람을 튕겨내죠. 그 사람은 자신이 부동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부동산이라는 그 특징상 본인 부동산을 다룰 수 없는 사람, 큰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동산이 튕겨내고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세상의 이치 중에 하나죠. 이유인즉 굳이 이런 물건이 아니라 다른 물건에 투자해도 이와 같거나 비슷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부동산이라는 거가 일종의 재산을 튀기는 어떤 도구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를 튀기지 않고 금융으로만 돈 벌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NPL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통상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가던 사람들을 살펴볼 때 그 당시 영국에서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위주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매라는 곳에서 부동산이란 특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큰돈을 벌 능력이 별로 없다 보면 자신들이 이제 가야 될 곳이 이제 다른 데로 또 찾게 되고, 그 다른 곳이 이제 요즘에 나오는 NPL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16차선 대로가 뻥 뚫려 있는 대로가 경매 투자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매 투자라는 것은 부동산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특징만 이용을 잘 하셔도 돈 버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깊이가 없다 보니까 어떤 요령이 좀 적어지고, 요령이 또 없다 보니까, 또는 요령이 없거나 요령을 고안할 만한 머리가 없거나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 보면은
이곳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 일반적인 물건을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해왔습니다. 예, 일반적인 물건을 통해서 재산 증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법정지상권 투자를 과히 매력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까 대출이 안 되죠. 원금이 목돈이 들어가죠. 매매가 안 되죠. 장시간 소송을 해야 되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과히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해서 또는 보유 부동산의 형태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우려해서 법정지상권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식단을 짤 때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매라는 것으로 평생 밥을 먹으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도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 물건을 이런 어떤 권리를 샀을 때는 이런 현상이 있고 저런 권리를 샀을 때는 저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투자에 대해서 직접 가봐야만 여러분들에게 확신에 차서 이래라 저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름 실험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구소에 있는 그 연구원 같은 느낌으로 이것저것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외관에서 봤을 때의 어떤 느낌과 실제로 테스트를 했을 때 요러한 점을 알게 되면 새로운 수익 모델이 개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야만 다양한 아이템들이 고안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 수유동 토지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시세 차익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도 더욱 시세 차익이 커질 겁니다. 입지는 좋은데 저평가된 곳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입지는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된 곳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물건을 고르는 눈을 제가 늘 강의할 때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눈이 없다면 골라봤자 요상한 물건일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낙찰받아도 큰 재미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 하수들이 선망에 맞지 않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투자는 이렇듯 매우 엄격한 한계 내에 있는 물건의 경우에만 투자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여기 제가 이건 정말 핵심 구결이죠. 매우 엄격한 한계 내에서만 투자를 하십시오. 거의 대다수는 별 볼 일 없는 투자가 됨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어떤 조건 하에서만 이제 그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도 그 소개를 했고 미리 예고를 드렸듯이 법정지상권 관련한 그 지료 소송에 대해서 짤막하게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료 소송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법원경매, 실전경매고소 양성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경매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단 한 번에 경매의 고수가 될 수 없을까라고요. 그 대답은 될 수 있습니다. 도기안과 부자되기 과정은 이론 부분의 법원경매 최고위 과정과 실전 부분의 1:1 PT 과정 2회, 시세 분석, 명도 확보, 포커스 과정, 그리고 컨설팅 비용 100만원 할인권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가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법원 경매 이론과 실무 그리고 실전 투자를 도기안 협회장에게 직접 배우면서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일 고수가 되는 패키지. 도기안과 부자되기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당신의 5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도기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기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기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기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기암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경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도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경매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도 잠시, 명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명도 대상자와 만날 생각에 낙찰을 받기도 전부터 걱정부터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안의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과 함께라면 어렵기만 하던 명도가 즐거운 명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별 명도 상황 분석 연습부터 상황에 맞는 화법 및 발성 훈련, 그리고 적절한 법적 처리 과정을 몸에 익힘으로써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히 날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명도를 즐겁게 바꿔드릴 도기안의 명도 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이 직접 상황별 대처 방법을 가르쳐드림으로써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효율적인 명도 화법과 스킬을 배우고 법적 처리법도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강의입니다. 명도가 어렵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경매 투자 시 실제로 도움되는 교육을 찾고 계십니까? 2014년 새로운 교육과정,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 분석 포커스 과정을 소개합니다.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의 첫 난관이 바로 시세조사입니다. 이유는 낙찰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감으로 하는 시세조사는 그만두십시오. 시세조사는 객관적으로,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해야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아, 모르신다고요? 겉보기에 시세조사가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중요한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경매 투자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화법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실패를 낳기 마련이죠.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에서는 시세조사에서 나온 모든 상황을 실전으로 연습하고 체크하여 완벽한 시세조사에 정확한 시세분석으로 낙찰의 길을 인도합니다.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님이 직접 강의하시며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과정으로 이론과 실전이 접목된 국내 유일 차별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전으로 다양한 물건의 시세조사를 하며 보다 정확한 시세조사와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낙찰가 선정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경매 투자, 저희와 함께라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만의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셔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십시오.